이 가운데 앞서 소개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세 가격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르고 분양 시장도 과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메르스 여파가 있어서 다소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도 지방에서는 열기가 계속됐었고 최근에는 메르스가 다소 진정세에 들어서면서 수도권 분양 시장에도 온기가 돌아온 모습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밤샘 줄서기까지 등장을 했고 수도권에서도 2시간씩 기다려서 입장하는 경우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은 여름 휴가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양시장에서 비수기를 통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 달 전국에서 신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6만 4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6월보다 2만 5천여 가구가 늘어난 거고요. 또 지난 3년 동안 7월 평균 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분양시장 열풍이 메르스 여파까지 이겨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는데 신규 주택 청약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배경은 뭘까요?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전세난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달 0.43% 올랐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하락한 수준이긴 한데요. 6월이 주택시장의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수도권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1%가 넘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의 매매 가격과 비교한 전셋값을 말하는 전셋가율은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처음으로 전국이 70%를 넘겼고요. 수도권 역시 현재 70%에 가까워지는 추세입니다. 전셋값이 이렇게 너무 오르고 물량까지 없으니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또 정부가 마련한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말이죠. 주택시장에서 평수가 큰 주택은 인기가 없고 중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도 역전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그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보통 말하는 중소형 아파트가 많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요. 또 1인 가구 같은 소가족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중소형 가격이 중대형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지난 2012년에 84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다소 떨어졌다가 올해 952만 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면적 단위로 다시 살펴보면 상황이 다소 다른데 지난해 85제곱미터가 넘는 중대형, 이른바 중대형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22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053만 원으로 14%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884만 원에서 올해 936만 원으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분양 현장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중대형을 역전한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경기도 광교 신도시 아파트를 보면 90제곱미터 1층 분양가가 5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30층에서 48층보다 많게는 2천만 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물론 층수와 조건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례적인 현상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배짱 분양을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배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분양 시장은 열풍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시장이 됐습니다. 결국 공급자가 어떤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수요자가 이를 사들이는 이른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사들의 배짱 분양도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나 정액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위례나 동탄 같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20%까지 계약금을 올리는 경우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계약금 액수가 커지는 만큼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당첨된 뒤에 청약 통장을 팔아넘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발코니 확장이나 유료 옵션 품목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아예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 경우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기 수요자가 많아서 알리지 않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본 건데요.
이렇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청약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뺏겼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분양 물량이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미분양 사태, 과거 같은 미분양 사태가 또 나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분양되는 물량들은 2, 3년 뒤에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물량입니다. 예. 건설사들이 이런 흥행 열풍에 힘입어서 이른바 밀어내기까지 하면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 나중에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1년에서 2년 뒤에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는 주택 인허가 물량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5월까지 22만 7천 채였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예. 수도권이 특히 심했습니다. 11만 8천 채로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50만 채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문제는 수요가 공급 물량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요. 미분양 없이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적정 공급량이 오는 2025년까지 1년 평균 33만여 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줄어들고요. 결국 2, 3년 뒤에는 초과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공급이 초과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분양 주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대세 상승 열차를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게 나오는 아파트는 분양을 안 받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2, 3년 뒤에 공급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뭐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 뭐 샀다가 괜히 집값만 떨어지는 게 아닌지 궁금증이 많은데 어떻게 봅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은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시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전세가 지금 뭐 씨가 말랐다고 표현을 하는데 전세가 없습니다. 월세 부담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전세값으로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중소형은 구매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중소형 가격이 상승 추세입니다. 예.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한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수요 차원에서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예. 분석이 많습니다. 예. 반면에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 용도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다소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죠. 또 주택을 여러 채 가졌을 때 세금 같은 기타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또 하나는 주택을 다시 팔았을 때 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익을 보는 수준이 다른 투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예. 또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투기 성향이 좀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전세값이 올라서 부담은 비교적 적겠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금리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 뭐 집을 살까 말까 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태현 기자의 설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